정치를 하지 말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 장관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불편하게 답변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AI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8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에 대면회의 2번, 서면회의 1번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토록 절박하게 예산 문제 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AI 기본법을 처리했고 누구보다도 AI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향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까지. 저 인터넷 기업협회 회장님, 박성호 회장님, 예. 딥시크 관련해서 그 엇갈리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이버의 입장하고 카카오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 미국이 말하는 컴퓨터를 생산하고 그것이 20년 주기 또는 30년 주기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됐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상용화, 대중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딥시크 되자마자 가기부도 모르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결정을 딱 해서 못 쓰게 차단시켰어요. 이게 이런 게 독재 아닙니까?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 딥시크가 개발이 돼서 이제는 조금 그 비용을 덜 들이고도 아니면 비용이 안 들이고도 오픈 AI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정부가 잘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호 회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당시에 저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에 의하면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을 하고 중국 당국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나와서 지금처럼 정부가 한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겁니까?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80여 차례 AI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고 특히 딥시크 이후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준영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업무하고 좀 오버랩되는 영역이기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딥시크가 이런 이제 챗GPT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이용자의 개인정보 같은 거를 수집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마 개보위가 그러니까 권고를 했고 그거를 우선 일단 받아들여서 보완할 때까지 좀 멈춘 것으로 해서 조금 약간 협력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만 저는 가기부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 겁니다. 개보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국가위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기부가 입장이 없다. 그 부분에도 국민들에게 잠깐만요. 장관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듣고 지금 질문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용화될 때까지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 투여돼서 AI 산업을 진흥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하는 건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기업에게 지원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니거든요. 예산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DJ 대통령이 아까 항정화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시기에 1997년도부터 5년 동안 4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벤처기업 육성하고 인터넷 망 구축하고 하는 데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같이 AI를 그나마 뭐 3강이니 4강이니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역할과 국민들이 그것을 받쳐줄 때 이것이 발전이 가능하다. 기업만 있다고 해서 물건이 판매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그러려면 지금 딥시크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를 고민해야지. 그걸 닫는다,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21세기의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고, 두 번째는 예, 그리고요. 뭐 최영도 간사님 계속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아니 12월 3일 날 어떻게 이런 AI 시대에 계엄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3강이라면서 AI 3강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 있습니까? 다들 그게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AI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예산 좀 잘 처리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계엄이 나왔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이 AI가 발전한 이 시기에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이 어마어마하게 뒤처져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빠르게 가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영구 집권 음모를 획책하면서 계엄이라는, 아니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했던 정부에 있는 인사가 오늘 야당이 예산을 마치 처리해주지 않아서 GPU 구매가 더디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요, 강도영 차관님, 예산 깎았습니까 우리가 가방이 때? 장관한테 어떻게 보고했길래 저런 얘기를 계속 야당 여당 의원 할 때마다 여당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관한테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이건 말이 안 얘기하셨어요? 되는 얘기. 끼지 마십시오. 지금 강도영 차관한테 질문한 거예요.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장관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정액 노력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게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7분 주세요. 그 장관님, 그 애초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GPU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아까 정동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니 얼마였습니까? 애초 원안에는 우리가 GPU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고, 아니 잠깐만요. 그게 나중에 반영됐습니다. 그 이상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장관님, GPU 관련 정부 예산이 임대 198억 그리고 기타 90억, 한 300억 정도 됐죠? 강도영 차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300억 정도의 GPU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상임 장관? 여야가 합의한 GPU 관련 증액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217억 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구입이 얼마였어요? GPU 예산 구입액. 그중에 절반이. 예, 네, 절반 정도. 예. 절반 아니고 2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게 터무니없죠. 네, 정확히 알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